유부녀 양지민 변호사의 법생 법사 아니야. 어떻게 이제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여행 갔다 왔죠? 뭐 별거 없이 아 여행 어디로? 가까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네. 남편이랑 같이 갔나요? 그럼요, 누구랑 가겠습니까? 재수 명절에. 없어. 재수 없어. 명절에 뭐 하셨는데요? 양지민 생각에 아무데도 안 갔어요. 아무 데도 안 가셨다고요? 네. 자, 오늘 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함께 해볼까요? 뭐 오늘은 결혼과 관련돼서 결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결혼 지금 다시 생각 중이에요? 뭘 다시 생각 중에 아닙니다. 아니, 또 아니네. 뭘 다 아니래. 아니란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어. 왜? 그럼 맞나봐. 저도 너무 습관적으로 계속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 안 할 거예요. 알았어요. 아무튼 정영진 평론가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결혼 과정에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죠.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정말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고 그쪽은 너무 많으니까 또 없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래? 아니야, 말아.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실제로는 그 조직 폭력 그 단원이에요. 아. 그런데 여성을 만나면서 이제 직업을 사기를 치죠. 나는 의사다. 의사? 나는 뭐 사업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들 혼자 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의사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려면 그 결혼을 매개로 뭐 돈을 뜯어냈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사기죄로 선고를 하죠. 그래서 징역 14년과 10년형이 선고가 뭘 이렇게 세게 받았어? 그쵸. 금액이 많다라는 거죠. 얼마?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한 5명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금액은 한 18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뜯어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치밀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14년을 받았으니까 엄마가 더 주도 면밀하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이끌고 했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개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개모임에 나가서 굉장히 화목한 가족임을 이제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좋은 짝이 있느냐 하면서 뭐 실제로 부부 동반 모임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달콤한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좋다. 그리고 며느리가 만약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절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열린 그 시부모님 코스프레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먹잇감을 찾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을 막 봐요, 이 남성이. 네. 그래서 선을 봐서 한 26살 여성을 이제 싹 꼬드깁니다. 아.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명문대학 나온 의사니까 얼마를 이제 뭐 예단으로 해와라. 뭐 내지는 네가 집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여성 부모님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구나. 신고를 해서 딸이 이제 가서 진술했는데 딸이 그걸 취하해버립니다. 왜냐면 우리 시부모님은 그럴 분들이 그럴 뿐이야. 아니야. 진짜요? 라고 하면서 취하를 하고 실제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13억 원 정도 뜯겼거든요. 근데 이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도 7년 동안 끌려다녀요. 이 가족에게 끌려다니면서 실제로 학대도 당하고요. 그리고 뭐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너 일해라 나가자. 그러면서 알바 시키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건 이제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인정 못하겠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기부 좋아. 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14억 원을 뜯겼어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아들은 조폭이고 아이고. 아빠도 뭐 경찰 간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전직 형사였어요. 아, 형사예요? 전직 형사였어요. 야, 전직 형사 아들이 조폭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또 그 의붓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 엄마만 친모고 엄마가 나중에 만난 이제 의붓 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단란한 아들이 가정에- 소개해줬나 보다. 나 잡아간 사람인데 잘 잡아. 만나봐. 워낙 잘 잡아. 성실하더라고. 이렇게 소개해줬나 봐. 좀 아들이 제 자수를 하면서 밝혀졌어요. 이 범행이. 자수를 했어? 왜? 자수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가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한 건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자수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5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치, 양지민 씨도 남편이 지금까지는 사업가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조폭인 거 다 알아요. 진짜 많아 순진한 사람. 많아요. 지금 몇 년째죠 지금? 2년째 결혼 2년. 갈취당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돈 벌어라고 해서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남편 사업가로 알고 있는 거죠?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사기는 반드시 현금, 그러니까 재산적인 뭐 뜯어내야 이득을 되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최욱이 예를 들어서 나 의사요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네. 의사가 아니야. 그건 상관없죠. 근데 민사로 손해배상에서 나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가 아닌 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 돼요? 왜냐면 직업 혼인 그게 이제 취소나 이제 무효 얘기할 때 나오는데 직업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중요한 요소다.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나이를 속이고 네. 그리고 직업을 속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혼인을 뭐 형사처벌은 취소하는 받지 경우도 않지만 있고. 그렇죠. 형사는 뭐 사기는 돈을 같이 해야 되는 게 그럼,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난 목사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거든. 그렇지. 진짜 정신적 그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민사로 가야 돼요. 아, 걸려요? 형사는 아니고. 그럼요. 민사는 뭐. 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걸린다고? 아니, 밥은 내가 다 샀어. 오늘 좀 헌금 많이 들어왔어요. 스테이크 사줄게. 얼마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오늘 영업 잘 됐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많이.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의 사기가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얘기인데요. 40대 유부녀가 있습니다. 이제 남성을 만나는데 안마 시술소에서 만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안마 시술소의 접대부예요. 아. 그리고 이 남성이 이제 고객, 고객 클라이언트, 있고. 고객을 클라이언트. 야, 나는 안마 다니는 사람한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클라이언트. 단골 클라이언트입니까 혹시? 그거까지 로얄? 모르겠는데 네. 이 여성이 그럽니다. 나는 20대다. 실제 나이가 20대고 내가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논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밤에는 잠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고 난 실제로는 논술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성분이 이 여성분에게 사랑에 빠졌나 봐요. 아하. 그래가지고 3년 동안 197차례에 걸쳐서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포인트 하나. 이 남성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를 합니다. 아유, 어떡해.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복역 중이에요. 근데 지금 복역 중이에요? 네, 복역 중이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충격적인 포인트 두 번째. 네. 실제로 유부녀였고 와. 아이가 둘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있었어요.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논술학원 강사하는 것도 뻥이고, 뭐 서울 소재 대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뻥이고, 집안이 어렵다는 것도 뻥이고 다 거짓말이었던 아니, 거예요. 가정에 있는 분이 그 안마 시술소에 거기서 일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40대인데 그 아. 20대라고 이제 속이고 그냥 동안이셨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런 다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징역 3년이 나왔어요. 아까 사례랑 비교해서 너무 처벌이 그러네. 미약하잖아요. 이건 뭐 판사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남자분이 굉장히 강경하게 재판부에 내가 피해자인데 나는 이 여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탄원서를 계속 내고 지금도 사랑하는 건가 보다. 그런가 봐요. 아휴. 사랑 한번 못 해보다가. 예. 그러니까 외롭고 하니까. 그쵸. 아이고. 순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요건 좀 슬프다 근데. 슬프죠. 둘 다 요건 슬프지 슬퍼. 않아요? 이건 근데 많이 슬프다. 거의 입이 많이 됐네, 최욱 씨.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이게 일단 많이 만나봐야 돼. 그렇지, 이런 경험. 건, 그럼 많이 만나봐야. 다 알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지. 그렇지. 그렇죠. 많이 만나보셨죠? 최욱 씨요? 저요? 너만 만나면 완성되는데. 이제 완성되는데. 마침표를 못 찍겠다. 양지민 씨는 남편한테 제 얘기 안 했죠? 네. 뭐라 그래요? 비밀로 하고 싶구나? 비밀로 하고 싶은 거야. 얘기 안 했다잖아. 아니 뭐라고 얘기해? 아니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 최욱 그만 좀 해라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욱 씨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예단 문제예요. 저는 뭐 일단 이런 거 할 일절 생각 안 할 없지? 생각입니다. 네. 예, 근데 뭐 만약에 관심도 없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다음에 해라 해라. 우리 저 변호사님은 예단 같은 거 했어요? 저는 아예 안 하지 않았는데 되게 간소화해서 했어요. 간소하게. 아니, 3억 정도. 아니에요. 아유 안 할 건데.
한복 하나 해 입으세요, 어머니.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예단비 얘기를 좀 해보면 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의사랑 결혼을 했어요. 30대 여성이. 그래서 의사다라고 하면서 조금 뭔가 이것저것 요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단비를 1억 5천만 원을 해갑니다. 여성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5개월 정도 같이 살고 나서 이혼?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어, 싸우고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이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예단비 1억 5천을 포함해서 내가 혼수해간 거 그리고 내 위자료 다 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법원이 혼인 생활이 8개월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혼인은 성립했다고 봐야 된다. 예단비는 안 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예단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유사한 사례에서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5개월, 8개월 딱 잘라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한 굉장히 거지. 비슷한 네.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단비 10억이 간 사건이었어요. 와. 예단비 어떻게 하면 10억을 줘? 그렇죠. 뭐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5개월 만에 파경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단비를 돌려주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5개월과 8개월이라는 그 기간적인 좀 3개월 차이도 물론 있지만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를 뭐 5개월 살았으니까 뭐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사실 10억이라는 이득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돌려주라고 판단이 됐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단비 소송은 거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뭐 1년 이내 정도에 이혼하는 커플에게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뭐 가구 이런 것도 다 새 거고 그리고 현금 내가 진짜 현금으로 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거를 고려하면 돌려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예단비가 진짜 뭐 예를 들어 혼수 같은 경우에 뭐 가전제품이랑 해서 한 2천만 원에 샀다 쳐요. 네. 근데 한 2개월 만에 이혼했어. 그러면 뭐 돈으로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거는 이제 각자 그냥 가져가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오래 산 부부라고 하더라도 뭐 이혼 조정에 딱 들어가 보면 막 이래요. 뭐 TV 네 거, 뭐 강몽 네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나누기도 해요. 실제. 침대는 내 거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뭐 침대랑 뭐 안방에 있는 가구들이랑 이런 건 다 이제 부인이 갖고 나머지는 뭐 남편이 갖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민사는 사실 상대방만 동의를 하면서 그 조정이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거는 이 8개월 만에 이혼한 커플 있잖아요. 그 커플 이제 처음에 이제 조정 시도를 했어요, 재판부가. 조정 시도한다는 거는 합의해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다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가방을 이제 악업으로 만든 가방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들고 돌려주러 이제 법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조정이 딱 성립하려는 그 찰나에 절대 나는 이 가방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가방을 붙잡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가방이 비싼 거구나. 비쌌던 과거 가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것만은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몸싸움까지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가방 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돼요! 막 이렇게 한 거야 또 거기서. 왜? 많이 왜요? 먹고 있어. 내가 먹고 괜찮아. 형은 나는 괜찮아. 너만 되는 거고 나는 괜찮아. 이거. 더해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조정이 결렬되고 실제로 이제 조정이 결렬되면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써서 이제 판결을 딱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판결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야, 악플 2개 올라오면 바로 있다고요. 역시는. 아, 2개 휘청거리는데 오늘 2개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